여기 지금 우리 100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운동 파트이거든요. 네. 자, 어,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라고 하는 파트를 쓰는 그런 단원이에요. 안 꽂고 가는데, 마이크를 안 꽂고. 아,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웠단 말이야. 이제 토끼랑 거북이 경주 같은 거 할 때, 이런구나. 토끼가 거북이보다 빠르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토끼랑 거북이를 같은 거리를 달리죠. 그쵸? 같은 거리를 달렸을 때는 어떨 때 더 빠른 거냐면 시간이 적게 걸린 거면 거리가 같다면 네. 그러면 반대로 얘네가 거리는 달라. 거리는 정해져 있지 않고 달리는지 알고 싶어. 그럼 그때는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멀리 간 게 빠른 거죠. 그쵸? 네네. 자, 그런 걸로 우리가 빠르기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 비교를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끼하고 거북이를 비교할 때, 그냥 단위 시간 동안씩 비교를 해봐. 1초에 얼마 갔나, 이렇게. 1초에 토끼는 10m 갔네? 거북이는 1cm 갔네?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 이거죠. 네. 그랬더니 딱 이런 식으로 빠르기를 비교합니다. 네. 거북이는 1cm per sec인데, 이렇게 표시하면은 단위가 달라버리니까 단위를 통일을 해요. 뭘로 통일을 하냐면 미터 퍼 세크로 정합니다. 그래야지 더 비교가 쉽다. 왜냐면 1cm가 0.01m잖아요. 그쵸? 0.01m.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와, 몇 배 차이야? 하나, 둘, 셋. 100배 차이다. 이렇게. 그쵸? 네. 100배 맞나요? 1000배 아닌가요? 그쵸? 하나, 둘, 셋이니까 1000배죠. 네. 1000배 차이가 나는구나, 속도가. 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우리가 이런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실제로 한번 찍어 놓은 게 다중 성강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다 0.1초야 간격이. 0.1초 간격인데 보면은 B 같은 경우에 0.1초 동안 훨씬 멀리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누가 더 빠르다? B가 더 빠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지. 네. 또한 A하고 B 보면은 이 간격이 계속 일정하잖아요. 등속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속력이라는 것은 빠르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즉 단위 시간은 1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1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시간일 때는 킬로미터를 씁니다. 그리고 1초일 때는 미터를 쓰게 돼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나타내거든요. 아까 토끼의 이야기에서처럼 얘가 이렇게 단위가 달라버리면 비교가 어려우니까 단위를 환산해서 통일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3번에서 우리가 미터 퍼 세크로 다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그냥 딱 문제를 접했을 때 미터 퍼 세크로 다 통일해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대략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60분에서 또 1분이 60지 3600초. 네, 3600초가 되죠. 네. 인지는 한 번 다 풀어놨어. 네. 1번이 25. 그쵸? 25m per sec 나올 거고, B는 1분에 120m니까 60초에 이제 120m를 갖다는 뜻이고, 약분해서 2m per sec가 되죠. 예. 그 다음에 2시간에 3600초를 두 번. 그쵸? 그래서 7200으로 나누니까 10m per sec가 됩니다. 네. 결론은 기억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그 다음에 니은이다.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가 지금
단위 환산까지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속력이 사실은 초당 또는 뭐 1시간당 이렇게 나타내고 있잖아. 그런데 아까 그 다중성광 사진처럼 등속인 것도 있고 등속이 아닐 때도 있어. 등속이 아닐 때, 속력이 즉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평균 속력을 주로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냥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예. 이 평균 속력 개념은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어, 제가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어떤 문제로 주로 나오냐면 평균 속력 같은 거는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지 않거나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를 때 그렇게 그냥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120m 떨어진 장소에 가는데 걸린 시간, 이동 거리를 기록을 해놨대. 근데 사실은 지금 딱 보면 시간이 1초당 30m씩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평균 속력, 아니, 거의 등속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등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4초 동안의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전체 시간을 전체 이동 거리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전체 시간 얼마예요? 4초 동안 4, 그리고 전체 이동 거리가 지금 120m까지 갔죠? 네. 그래서 그때 4초 동안의 속력?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냥 평균 속력을 구해라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평균 속력이 또 있어. 여기 말고. 음, 음, 여기선 더 없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정확히 모를 때에는 평균 속력을 구하면 된다. 그리고 눈 아프지? 너희도 화면 보지 마. 눈 아픈데. 네. 어, 여기서도 평균 속력 구하는 거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AB 구간 한번 구해 보실래요? AB 구간의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할까? 네. 네, 보시면 전체 지금 100cm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1초 단위로 찍었대. 그러니까 1, 2, 3, 4, 5초가 흘렀고요. 네. 자, 시간분의 거리가 얘를 1m로 바꿔 크다라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가려지니? 지호가 그래서 계속 힘들었구나. 야, 이거 볼 수 있어? 그 자리에서? 괜찮아? 오, 그렇게 힘들겠네. 몰랐네, 내가. 또 그러네. 네. 그러면 여기 우리 다중성광 사진 장치 이거 빼고 또 우리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 알아볼게요. 지금 이 표를 보면 반드시 그래프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표에서 지금 1초에 4cm, 2초에 8cm 이동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찍어보면 1초에 4cm, 2초에 8cm. 결국에는 시간이 2배, 3배 늘어날 때 거리도 2배, 3배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배, 3배씩 늘어나는 걸 본다. 이거는 뭐다? 비례한다. 비례할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라는 말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객관식에서 좀 물어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 이게 뭐야? 이러면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야.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시간당 거리라는 게 바로 속력이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의 그 시간당 거리는 또 기울기를 의미를 하니까 우리가 이 기울기 자체를 보고 속력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속력이 A가 더 빠르다라고 한 번에 알 수 있는 이유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가 편하다는 얘기지. 네. 이걸로 볼 때는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죠?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 시간과 속력을 이렇게 나타내 보면 얘가 1초에 4cm씩, 4cm씩 일정하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세요. 모든 구간에서 기울기가 지금 일정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기울기는 일정하죠. 선생님 일정하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은 걸 뜻하는 것 같아요라는 친구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여기에서는 요 모든 게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축에, 시간 축에 나란하게
그렸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그러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속력과 시간이 서로 곱해지면 자, 아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는데 거리는 시간 이거 죄송합니다. 거리는 거지속이죠. 거리는 거지속이니까 거지속 시간 곱하기 속력이거든. 여기에서 시간과 속력을 곱한 값이 거리인데 이 그래프에선 또 이 넓이가 그 거리를 의미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누가 더 멀리 갔냐? C가 멀리 갔다라고 한눈에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면적이 넓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양하게 주는 거지.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등속에 대해서는 그래프까지 한번 배워봤는데 등속 운동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모노레일, 무빙워크, 리프트,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은 이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등속 운동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 에스컬레이터 멈출 때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거의 대부분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순간은 등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춰 있는 거는 아예 속력을 따지지 않아요. 그걸 등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멈춰 있을 땐.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는 등속에 넣진 않아요. 엘리베이터는 이거는 가세요. 에스컬레이터만 등속 운동입니다. 네. 우리 여기에서 지수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을 찾아보자면 네,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제일 멀리 간 거. 그쵸? 시간분의 거리에서 거리가 멀어야 속력이 크죠? 그러니까 다가 되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우리 5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5번? 쉽죠? 네. 네. 지금 우리 속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 기울기를 뜻하지?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뜻하니까 5분의 20, 4m/s다. 5초 동안 거리는 면적을 뜻하니까 20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등속 운동이 모노레일이나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있다고 했죠? 떨어지는 공은 어떤 운동에 해당이 되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등속 운동이 아니에요. 네.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에는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있으면 사실 공기 저항까지 받아서 중력과 공기 저항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중력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은 속력이 1초에 9.8씩 증가한대. 이유가 있어. 네, 왜 9.8이란 값이 나왔는지 제가 그거 조금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 좀 머리 아프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실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다는 건 이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는 만유 인력이라는 힘 때문이라고 우리 뉴턴이 이야기했어요. 그 만유 인력 공식이 F는 G R 제곱분의 M 곱하기 M이라고 해가지고 R은 뭐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고요. M은 뭐냐? 이거는 질량들이거든요. 네, 얘네들은 질량 값들입니다. 라지 M도 질량이에요. 자, 그래놓고 지금 뭘 얘기하냐면 만유 인력에 의해서 그거래. 모든 물체는 끌어당긴대. 그러니까 사실 지구가 나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도 지구를 당기고 있거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나만 끌려가요? 그쵸? 왜 지구가 내가 지구를 당기는데 왜 나만 끌려가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9.8이 이제 튀어나오거든.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이 만유인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질량값이요. 질량을 맨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있잖아, 좀 가벼운 거, 가벼운 애들은 보통 빨리 못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거워야 빨리 다녀. 봐라. 가벼운 연기는 막 위로 올라다니잖아. 그치?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애들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지. 그쵸? 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려면 무거워야 돼.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 떨어지려면 무거워야 돼. 질량이 커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레이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천년 만에 반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질량은 그냥 관성에 영향을 주는 어떤 물리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량만으로 속도를 결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량만으로. 그게 뭐냐면 무거운 애는 원래 뭐 그냥 움직이고 있다면 무거운 애는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성질이 더 크다라는 거야. 가벼운 애는 계속해서 가려는 성질이 약하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차 탔을 때 보면은 이렇게 차가 갑자기 멈추잖아요. 확 멈추면 몸이 갑자기 이렇게 튕겨 나가죠. 그렇죠? 예.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질량이 어 약간 이렇게 보시면 네. 그때 얘가 이렇게 튕겨 나가려는 계속 가려는 힘이 큰 사람은 질량이 큰 사람이다 이거야. 관성에 의해서 더 많이 이렇게. 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뭐죠? 자동차가 이미 달리고 있는데 멈추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차일수록 멈추기가 힘드냐면 이게 좀 질량이 큰 차일수록 멈추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관성이 크다는 건,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는 건 그냥 관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뿐이다. 속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뉴턴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어떤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질량이 아니라 질량분의 힘이야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물리학의 법칙이 됐어요. A는 N분의 F다라고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힘이 같을 때는 질량이 오히려 작을수록 많이 움직인다 이거야. 같은 힘이면. 근데 힘이 다르면 그리고 질량이 같은데 힘이 더 세면 그때는 힘이 더 센 게 빨리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량만 따질 수 없고 n분의 f를 따져야 돼. 그럼 아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지구를 당겨. 근데 뉴턴 말로는 지구랑 우리가 서로 같은 힘으로 당긴대. 만유 인력에 의해서. 같은 힘인데 내가 왜 안 끌려가? 힘이 같으면 질량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힘이 일정할 때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커지죠. 그쵸? 봐봐. 내가 작으니까 더 많이 끌려가는 거야. 가속도가 크다는 건 속력 변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지구는 같은 힘인데 질량이 너무 크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유 인력에 의해서 중력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보세요. 요거는 그냥 중력 그 만유 인력 상수고요. 이게 상수가 되고 상수는 정해진 값이거든. 이 공식을 이퀄로 같다라고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숫자고 요 거리 있잖아요. 요 거리는 사실 지구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가 거의 어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지구에서 많이 멀리 떨어지지 못하겠지. 그래서 그냥 이거를 지구 반지름으로 놓은 거예요. 지구 반지름. 원래는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인데 이거 지구 반지름으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구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요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다 숫자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계산한 게 얼마일까? 여기 책에 있어. 그걸 계산한 값이 얼마일까? 그게 9.8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그냥 계산한 게 9.8이야. 예.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구하고 어떤 물체 사이에서 만유인력이 존재를 해.
근데 그 만유인력의 크기는 항상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9.8배만 하면 그 크기가 나온대. 자, 그리고 이 만유인력 때문에 생긴 힘이 바로 뭐예요? 중력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그쵸? 그래서 중력도 마찬가지로 질량에다가 무조건 9.8만 곱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좀 배우지 않았어요? 힘은 물체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질량에다가 9.8배 하면 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그 기억 잘 안 나나요? 그쵸?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결론이 나왔어. 일단은 결론은 뭐야? 중력을 구할 때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냥 9.8을 하면 돼요. 항상.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요 1법칙에서 한번 보면은 지금 요 F가 중력이죠? 중력. 중력은 어떤 물체의 질량에다 9.8이래. 그런데 또 A를 구하려면 M으로 또 나누면 된대. 결국에 뭐야? A는 항상 9.8이 되는 거야.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지구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9.8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조건이 있어. 공기의 저항이 없어야 돼. 공기가 있으면 달라져. 공기가 자꾸 저항을 해서 자, 그게 이제 중력 가속도 9.8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책에선 싹 빠져 있죠. 그래서 저도 싹 빼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 상수가 이제 9.8이다라는 거는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유리가. 네. 자, 그런데 지금 얘네들을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된대. 왜냐면 이 아까 가속도라는 거는 초당 속력 변화량이거든? 초당 속력 변화량? 네. 1초에 속력이 얼마나 변했나? 그거예요. 근데 1초에 9.8씩 변한다는 건 얘네가 이렇게 9.8씩 이렇게 1초에 9.8이 될 만큼 이렇게 속력이 등속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속력이 등속은 아니고 일정하게 늘어나. 일정하게. 왜 일정하게 늘어나냐면 가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9.8로. 9.8로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구간에서 가속도가 이렇게 9.8이 돼야 돼.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시간당 속력이 가속도거든요. 가속도. 근데 그 가속도가 지구에서는 9.8로 일정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1초당 9.8씩 늘어나는데 이건 항상 일정하게 늘어난다. 다시 한번. 시간 속력 그래프가 등속일 때는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지금 가속도가 있어. 속력이 변해. 이때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이거는 등가속이에요. 일정한 가속도로 증가한다.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지 않으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 네. 이런 모양이 되면은 안 되겠죠? 네. 이거는 요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랑 다르다. 네. 자, 이거 문제 보면서 한번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8번 한번 보실게요. 8번. 지금 저 시간이 10시. 네. 요것만 하고 조금 쉴게요, 여러분. 네.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가지고 떨어질 때야. 그러면 세로축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겠니? 이랬어. 정지해 있다가 떨어지는 애래. 중력 받아서 떨어지니까 중력 mg를 받아서 떨어지는 거고 이때 얘는 가속도가 항상 얼마라고요? 9.8이에요. 9.8. 그러면은 여기에서 1초에 9.8. 요 기울기가 9.8이잖아요. 기울기가 9.8이니까 A 2분의 A가 9.8이 돼야 되겠죠? 여기 기울기는 2분의 A지, 그치? 2분의 A가 9.8이다 라고 놓고 A를 구하시면 네, 이제 19.6이 나오겠죠. 자, 네. 기울기가 9.8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네, 여러분들 한 5분만 쉴까요? 네, 5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 네. 자, 그래서 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면 지구 중력을 받아가지고 중력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계속해서 9.8씩 늘어나게 하는 그런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체마다 좀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
보세요. 이거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느껴져. 대부분. 여기에서 3kg든 5kg든 0.6kg든 지면으로 떨어지는 그 어떤 속력 변화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네. 폭탄이 오든 비행기가 오든 다 똑같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날 보는 거는 종이 같은 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펄럭거리고 있고 특히 깃털, 나뭇잎 이런 거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걸 생각해.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를 하면 안 돼. 뉴턴처럼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뭔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 알겠죠? 저게 크니까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갖지 말고 질량당 힘이 똑같구나. 질량당 힘이 똑같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힘이 제일 큰 거죠? 5, 3, 0.6kg에서 중력이 제일 큰 게 누구지? 중력이 제일 큰 게 누굴까? 애들이 중력 그러면 뭔가 지구의 고유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 지구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힘. 그게 아니야. 중력은 지구와 물체가 같이 당기는 힘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바뀌면 중력도 다 바뀌어. 결론은 물체의 질량이 크면 중력도 커져. 그럼 여기에서 중력이 제일 큰 건 누굴까? 5kg짜리예요. 그렇죠? 얘가 제일 커. 제일 크니까 질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작은 애도 있는데 제일 작은 애는 그만큼 질량이 작아. 어. 그러니까 얘는 그만큼 커. 얘는 질량이 큰 만큼 중력도 큰 거야. 이거 또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막연하게 한 가지만 생각해서 가속도를 결정해 버리는 그런 우리 오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고치기가. 보세요. 이 친구가 떨어지는 걸 결정하는 거는 질량분의 힘이에요. 질량분의 힘인데 질량 5, 그때 힘은 5 곱하기 9.8이라는 거야. 얘는 0.6, 그때 힘은 0.6 곱하기 9.8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항상. 자, 마찬가지로 공기 저항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쇠구슬이든 깃털이든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공기 저항이 생기잖아. 아무래도 공기 저항이 얘가 커. 깃털을 면적도 넓어지고요. 공기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빨리. 저기 있는 구름 입자들도 공기 저항 때문에 지금 못 내려오는 거거든. 그쵸? 저기 구름 입자들도. 자, 여기에서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중력은 어떤 정해진 고유한 양이 아니야. 얘는 물체와 지구 사이에서 당기는 힘이 중력인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안 달려 들어가? 우리는 끌려가는데 왜 지구는 안 끌려와? 지구가 너무 커서 그렇다고 아까 그랬어. 네. 그래서 어쨌든 중력은 고유의 양이 아니라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값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야. 또 우리가 소위 무게라고 하는 게 바로 중력이야. 그 물체의 무게가 중력인 거예요. 무게 다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등속 운동은 이렇게 속력이 일정한 거, 반면에 자유낙하 운동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네. 이때도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에서는 이동한 거리가 같은 시간 동안이면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 여기에서 지금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딱 나오죠. 같은 시간이라면 이동한 거리가 항상 일정해 이렇게. 1초 했다. 그다음에 또 1초다. 그러면 일정하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이동한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1초일 때는 요만큼인데요. 2초일 때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제가 그냥 여기에서 그냥 확 지나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학은 그리고 모든 단원이 그런데 되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내용이 많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해가 좀 안 되잖아. 너희들 탓이 아니야. 그 이면에 다른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선생님들을 활용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선생님보다 더 좋은 게 뭐야?
GPT야. 그 순간순간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 좀 물어보고 그거를 해결하고 가는 게 좋아요. 네.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예전에 공부가 안 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숨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도 얘기 안 하잖아, 지금. 이 오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육 과정에서 말을 안 해. 너희들이 포기할까 봐.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얘기를 하면 더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자꾸 해버리면, 어, 거기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다루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고 넘어가니까. 네. 여기에서 아까는 속력, 그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는 공식 때문에 여기서 요 면적이 이거였어요. 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이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속력이 일정하지가 않아. 속력이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적어 보실래요? 거리를 s라고 하고요. 예전에 선생님 때는 이런 공식을 배웠어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을 배웠어요. 저게 뭐냐면 봐봐. 시간, 그리고 초기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집어넣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음. 그 공식에 의해서 얘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이 나와. 어.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두세요. 제가 지금 이 공식 외우라고 알려드린 건 아니고요. 이 삼각형이 아까 거지 속에서 거리였으니까 여기에도 시간 곱하기 속력에 의해서 거리인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시간 곱하기 속력 아니야. 여기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신 속력, 변하는 가속도, 시간 다 넣어서 구한 공식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 그래프가 요거랑 똑같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배웠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요 문제 내가 알려줄게. 요 공식 쓰는 거 아니잖아. 요 그래프를 주지도 않을 때가 있어. 그러면 너희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돼. 자, 어떻게 무슨 말인지 실제적으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물리 파트라 좀 만만치 않지? 근데 너희가 지금 엄청 애쓰고 듣는 건 내가 느껴져가지고 너무 고맙거든? 자,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음, 어, 여기 3번. 이게 또, 맨 마지막이네. 실력 탄탄. 111페이지에 3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구해보세요.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네. 글이라는 거는 그냥 대략의 뭐 4초 후라니까 4초 때 속력하고 찍고 그 다음에 구하셔야 돼요. 네. 어떤 거? 시간이, 시간은, 시간? 시간이 생각보다 거리이긴 한데, 이때 요걸로 풀어야 돼. 이거야. 이게 4초일 때 속력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구에서는 초당 9.8씩 늘어나. 초당. 그래서 4초일 때는 속력이 얼마인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 아래 면적을. 속력 1초일 때 9.8, 2초일 때 19.6 이렇게 늘어나게. 9.8. 인진이 구해 봤어?
하고 있어? 어, 네. 요거를 상당히 친구들이 처음 보고 당황해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일번 1번 나왔어? 됐어? 어, 자, 일단은 4초일 때 9.8이니까 4 곱하기 9.8 하셨죠? 예. 이래놓고 이렇게 긋는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해놓고 면적을 푼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 또 이렇게 곱하고 또 나누고 하니까 계산 안 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하면은 어떻게 되죠? 19.6에다가 39.2라고? 이게 얼마나 나왔어? 78.4 아닌가요? 잠깐만. 9.8, 9.8 곱하기 8이라서 78.3대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왜 곱하냐고요? 삼각형이요. 삼각형이 말고 요 뼈 높이 곱하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하요? 이거요? 이거요? 이게 그 속력이 4초일 때 4 곱하기 9.8. 3초일 때는 3 곱하기 9.8. 2초일 때는 2 곱하기. 이렇게 돼요. 어, 오늘 만만치 않은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자, 아까 다시 가가지고, 이제 거의 그 운동 파트, 오늘 1단원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요거 한번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9번에 질량이 2, 5, 10이다. ABC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자, 중력비, 속력 변화비. 속력 변화라는 거는 그 가속도거든요. 가속도비가 어떻게 될까? 속력비가 어떻게 될까요? 중력. 중력은 아까 무게라고 했고,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죠? 죠. 그래서 구해보시고, 9번도 풀어보시고, 10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차분하게. 아프다 그랬어요? 생방 지역인 대답도 없어요. 지역이는 지금 여행 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혼내주란 소리지. 이게 영상의 피해야.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올려주면 아마, 이거 편하다, 이러고. 이제 와서 풀어봐야지. 풀었어, 윤진아? 어. 그게 뭐라고? 속력 변화가 가속도거든요. 가속도. 그러니까 1초에 얼마씩 변화. 맞아. 그거죠? 네. 거의 그거예요. 이거 지금 하고 있나? 그래서 중력 흡입비는 질량비예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2대 5대 10이 되겠습니다. 맞추셨나요? 2대 5대 10이고요. 너희는 이게 잘 보이니? 괜찮니? 2대 5대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속력 변화의 비는 1대 1대 1이에요. 왜냐면 다 9.8씩 변하기 때문에 얘가 한결같다. 자, 공기에서 지금 낙하하는 거는 나겠고요. 네, 그다음에 여긴 진공 중이지. 그다음에 나에서는 쇠구슬 깃털이 지면에 먼저 도달한다. 나에서는 지금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 계속 공기 저항 때문에 쇠구슬이 먼저 도달해요. 예, 먼저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이 지금 얘가 그만큼 중력보다 더 큰 그 어떤 공기의 저항을 받고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쉽게 중력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력이 같아서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떨어지는 건 중력과 질량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너희들 예전에 부력 따질 때 이런 거 있었거든? 이게 이 물체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똑같은 부피의 물체거든요. 똑같은 부피인데 부력이 제일 큰 게, 부력이 큰 게 누구였는지 한번 여러분 골라보실래요? 1, 2, 3번 중에 부력이 큰 거? 1번. 응. 지호는 3번. 부력이 큰 건 3번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력이 크려면 많이 잠겨야 돼. 근데 사람들이 부력? 그러면 그냥 뜨는 힘은 맞아. 근데 물체가 떠 있는 정도는 부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아. 부력하고 누구를 비교해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부력과 중력이었어, 그때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떠오른 거는 얘가 부력이 커서 떠오른 게 아니야. 중력이 작은 거야. 얘는 그만큼 중력이 작고 부력도 작은 거야. 얘는 중력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부력이 어느 정도 커도 얘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생각해야 돼. 동시에 생각해야 돼. 그게 헷갈리는 거지, 과학은. 네. 하나씩 하나씩 조금 부셔 갑시다. 네. 그래서 가에서는요, 쇠구슬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이 무조건 다른 거야. 중력은 다른데 속력 변화는 어때요? 지금 같을 수 있죠.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중력 크기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기 때문이야. 질량도 다르니까 n분의 mg n분의 mg 이거는 g로 다 일정할 수 있다 이거죠. 네. n분의 mg가 가속도인데. 네. 자, 그리고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여러분, 가에서 커요, 나에서 커요, 가나가 같아요?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어떨까? 지효는 어때? 같을까? 다를까? 달라. 중력의 크기. 깃털이 공기 중에서 받는 거랑 공기가 없을 때 받는 거랑 중력의 크기는 같죠. 같아요. 같은데 왜 여기는 천천히 떨어져요? 아니, 같은데 여기 공기가 떨어진다니까. 그쵸? 네. 이거 진짜 힘들다, 그지? 네.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여러분, 유제를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유제 1번, 2번, 3번, 4번, 106페이지.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1, 2, 3, 4. 그리고 여기서 적어도 하나는 발표해야 돼. 이게 왜 그런지. 네. 1, 2, 3, 4. 말해보세요. 근데 이거 물리는 진짜 말 많이 해보면서 많이 실력이 늘거든요. 자꾸 누구 붙들고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물리는. 진짜 방법은 누굴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시작. 네. 지금 그래프에서 직선상에 운동하는 물체 A, B. 지금 A와 B가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속력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하죠. 그렇죠? 속력은 일정하다. 그래서 틀렸다. 그다음에 2초 동안 B의 평균 속력. B 평균 속력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시간분의 거리.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하시면 되는데 지금 2초
라는 시간 동안 거리가 B 같은 경우는 60m를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B는 60m를 갔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30m per sec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 말도 안 되는 말. 그다음에 A의 속력이 B의 2배이다. 네, 기울기만 딱 봐도 2배 더 크죠? 그럼 맞고 그 A, B 사이의 거리가요. 그럼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1초에는 30m였어요. 2초에는 60m로 더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점점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제 2번에서는 이동 거리가 약간 특이하게 나왔죠. 증가하다가 멈춰 있다가 다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은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멈춰 있는 0이라고 표현하지 등속을 한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등속은 움직이는 순간에만 등속이라는 어떤 자격을 줘요. 네, 얘는 멈춰 있다 그러잖아. 등속 운동 아니야. 그래서 아까 디귿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무조건 X야. 알겠죠? 멈춰 있는 건 등속으로 치지 않아요. A 구간에서의 속력,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5분의 12 하면 2.4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맞습니다. A 구간에서 제일 빠르다. 네, 보면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죠? 그러면요. C 구간에서 물체 속력 이거 굉장히 많이들 틀렸던 문제거든? 이거 C 구간 해가지고 친구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알아? 15분의 15. 맞았네. 이렇게 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15분의 15 아닙니다. C 구간에서 지금 얼마 움직인 거예요? C 구간에서는 여기 보시면 5초 움직인 겁니다. 네. 그리고 3m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 아니에요. 5분의 3이에요. 이해되시나요? 5분의 3 미터 퍼 세크예요. 틀렸어, 틀렸어. 오케이? 네. 자, 이제 이해됐니? C 구간이 네. 여기만 요 구간의 시간, 요 구간의 거리만 따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재밌지, 지호야. 그러죠. 세뇌시켜. 가스라이팅. 재밌다. 재밌어. 행복하다. 이렇게. 자, 이 물체 A와 B의 속력을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A가 5초 동안 100m 이동한다.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렇게 시간 속력일 때는 요 아래 면적이 거리다. 면적을 구해봤더니 아우 100이 아니죠. 50m죠. 그래서 틀렸다 이겁니다. A와 B의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잖아요. 근데 딱 봐도 어때요? 같죠? 같은데 이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얘가 등속으로 이렇게 변할 때는요. 보세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평균값 구하는 거 아시죠? 이게 이 차이가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는 그냥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작은 거 둘로 나눈 거. 그게 평균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요렇게 직선상으로 변할 때. 자, 이거 맞고요. 높은 곳에서 가만히 누워서 떨어진대. 여러분, 그거 이렇게 본다, 친구들이. 떨어지는구나. 아, A다. 떨어지니까 점점 이렇게 뭔가 아래로 하강하는 느낌? 아, A다. 아닙니다. 떨어진다는 건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점점 중력을 받아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A와 비슷한 게 아니라 B가 됩니다. 틀렸어요. 니은입니다. 아, 제가 아까 또 교육 과정에서 생략했던 이야기를 저도 같이 생략해버린 게 하나 있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지금 1학년들은 배워. 다시 추가가 됐어, 그 개념이. 여러분들은 안 배우고 넘어와. 참, 여러분들 약간 그래서 여러분 아랫세대가 과학을 더 많이 배워. 지금 살짝 설정이 그래 그렇게 됐어. 왜냐면 여러분 때는 너무 많이 막 다 생략을 해버리는 거야. 막 이러고 봐. 엄청 생략됐죠, 그렇죠? 그걸 다시 다 끄집어내고 있어. 여러분 아래 동생들은.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지금 F가 여러분 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런 이야기 했었죠. A는 N분의 F였잖아요. 그럼 F가 없어. F가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A가 N분의 F이므로 따라서 A가 어떻게 되죠? F가 없으면 A도 0이죠. 그렇죠? 즉 V가 등속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등속 운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힘이 없어야 돼. 그럼 또 얘들이 이래. 아니 힘을 안 줬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야. 스케이트 선수가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추진력을 딱 주죠. 추진력을 주고 빙판을 쓱 가는데 그때 빙판을 달려갈 때에는 힘이 작용을 할까 안 할까?
거의 안 한다는 거야. 빙판에서는 마찰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걔는 그냥 갈 수가 있어. 처음 추진력으로. 그게 관성의 법칙이거든. 가려던 애는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 우주에서는 우주 미해가 되는 거지. 우주에서 어떤 친구를 이렇게 살짝 밀어서 장난삼아. 그냥 가. 저기 해왕성까지. 네. 왜냐하면 힘이 중간에 없잖아요. 멈출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거야. 힘이 없으면. 멈출 수도 없고 더 빨라질 수도 없어. 오케이? 예. 그래서 등속입니다. 근데 지구는 뭐예요? 얘가 떨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힘을 받죠. 그쵸? 지속적으로 무슨 힘을 받죠? 중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속력이 늘어. 속력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 힘의 크기가 계속 같으니까 같은 속력 변화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싹 빼놓고 9.8만 외워라 이렇게 하니까 깃털 이야기 그 쇠구슬 이야기할 때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야. 개념이 안 잡히지.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러지. 너희들 탓이 아니다. 근데 이게 나라 탓도 아니야. 왜냐면 너무 많이 넣어서 많은 아이들이 과학을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어떻게든 좀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해봤더니 애들이 더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다시 원위치. 이거 안 되겠다. 실험 대상들. 아니. 애들이 더 못해. 다시 다 집어넣어. 이랬어. 그래서 물리가 다시 어려워졌어요. 네. 참. 요즘 여러분 영어도 어렵지 않나요? 영어는 선생님 때보다 훨씬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세대. 네,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이지 나는. 난 영어 안 그래도 못하는데. 지금 태어났으면 난 망했어. 자, 여러분 어떤 물체의 속력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 무슨 운동일까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네요. 그렇죠? 네, 등가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가속도가 지금 얼마냐면 2초 동안 네. 자, 근데 어쨌든 A에서 물체의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잘 봐, 얘들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그럼 이동 거리가 증가를 할까 안 할까? 증가를 하긴 해. 근데 여기서 왜 틀렸냐면 일정하다는 말 때문에 틀린 거야. 여러분들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속력이 등속이어야 돼요. 잘 봐. 아까 요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아까 속력이 이렇게 일정할 때요. 그쵸? 여기가 속력일 때. 여기가 속력이고 시간일 때 이렇게 일정할 때 지금 계속해서 거리는 늘어나는 거잖아. 그쵸?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죠. 요렇게 늘어나는 게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 도대체 요거를 또 교육 과정에서 빼먹었어요. 여러분 안 가르쳐.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나온다니까? 요렇게 늘어나요. 이걸 선생님 때는 배웠어요. 그 아까 있었지 요거. S는 해가지고 V0t 플러스 2분의 1 A 함수야. 2차 함수는 요렇게 곡선으로 늘어나. 이차 방정식은 아시죠 여러분? 그걸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 이거는 일정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안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굉장히 물리가 특히 지금 생략이 되게 많이 돼 있지. 그런데 여기 보기가 중간중간 나와 있으니까 또 조금 힘든 거야. 근데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거리 함부로 일정하게 증가한다 할 수 없고요. 증가를 해도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음, 이거는 그래서 틀린 말이야. 알겠죠? 네. 그냥 증가한다 해도 그거는 맞았을 수도 있어. 이동거리는 증가한다. 어쨌든 증가하니까. 근데 일정하게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B에서 평균 속력. 아니, 이거 B에서 평균 속력이 얼마로 보이세요, 여러분은? 변함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18m/s잖아요. 당연히 틀린 거죠. 자, 디귿이 맞는데 9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126m이다. 어떻게 구한다? 여기까지 전부 이동한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가 2고 여기도 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와서 붙으면 되겠죠. 요 직사각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 곱하기 7 해가지고 얼마다? 126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 어쨌든 되든 안 되든 한번 내신 쑥쑥 중요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네.